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중간고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우선은 그 시험 문제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 정도 보셨으면 잘 푸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간고사는 아마 그 좀 변별력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말고사도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겸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오픈 테스트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봤으면은 좀 쉽게 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 내용을 보지 않았으면 좀 어려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적은 잘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잘 주려고 하는데 이제 A하고 이제 A, B 이제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잘해야만 A나 A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좀 제가 시험을 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참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성의만 보이시면 성적에는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번에는 이제 그 객관식하고 주관식의 개념을 약간 도입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성적 배분을 할 예정이니까 너무나 못 봤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말에는 이제 객관식보다 이제 주관식도 좀 내서 이제 성적을 일정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말고사 때는 좀 범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요.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또 회사도 다녀야 하고 또 이렇게 수업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배 있게 평가를 해서 성적에는 그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보면 앞전에 제가 성적 그 연습 문제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좀 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아마 좀 쉽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대로 냈습니다. 거의 그대로. 변화를 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그대로 냈기 때문에 연습 문제 위주로 푸신 분들은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 우리 그
첫 번째 문제는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넣는 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표본으로부터, 이건 이제 2장에 1장인가 1장에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이제 결과물로 표본의 평균이나 표본의 분산을 우리는 표본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표본 통계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셨으면 맞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우리는 모수다, 모수라고 하고,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 분산 등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연구 또는 조사 대상이 되는 관측 가능한 객체로 된 집단 전체를 당연히 모집단이다, 단체니까 집단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모집단에서 선택단, 모집단의 구성 단위의 일부를 우리는 이제 표본이라고 한다. 표본이라고 한다. 그죠? 표본이라 하고, 이는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풀었던 내용이니까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음 중 표본조사와의 비교해서 전수조사의 장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을 모두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조사와의 비교해서 전수조사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거. 전수조사예요. 전체 다 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표본만 조사하는 경우와 전체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상황에 따라서. 전수조사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그러셔요.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절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없겠죠. 시간 전략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전체를 다 해야 하니까. 정확성과 높은 신뢰성. 당연히 전체를 다 조사하니까 뭐 정확성하고 높은 신뢰성은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나 처리의 용이성.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그죠? 용이하진 않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 대한 모집단과 표본을 구분하시오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내봤는데, A대학은 강의평가를 위한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라고 합니다. A대학의 강의평가를 위해 모든 수강생이에요.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대상을 다를 하니까 이거는 전수조사가 되겠네요. 그죠? 전수조사이고, 그 다음에 모집단은 A대학의
A대학의 모든 수강생의 강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하겠죠. 전수조사이고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그 다음에 모집단은 A대학의 모든 수강생의 강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수행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니까 뭐 우선 전수조사인지 아니면은 표본조사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다음에 단어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의 수는 우리가 2의 그죠? 2의 K승이었죠. K승 이게 이제 크거나 같다. 그죠? 뭐보다? M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제곱승입니다. 2K죠. 2의 K승. 계급의 수는 2의 K승이 이제 M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만족을 이제 해야 하는 거고요.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급의 간격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데이터의 최대값 빼고 에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최소값을 빼고 그죠? 이거를 나눠야죠. 계급의 수로 나누면 되겠죠. 이거 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겠습니다. 도수분표표에서의 계급의 수라고 하는 거는 2의 제곱 K승 2의 K승입니다. 이제 K승 그리고 M보다 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을 이제 수량화하기 위해 이제 단위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척도라고 한다라고 했죠. 척도. 그래서 조사 대상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수량하기 위한 단위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척도라고 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여서 계산하는 대표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대표값, 이거는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평균값. 그죠? 얘는 우리 3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대표값을 우리는 이제 평균이다.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죠. 중앙값, 표준편차, 최빈값, 절사평균 이런 용어들은 좀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3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유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제인데요. 이때는 다음 중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삼포도는 뭐냐 이거죠. 모든 데이터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삼포도. 이거는 뭐죠? 분산이라고 했죠. 분산. 그죠? 모든 데이터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대표값은 평균이고요. 모든 데이터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삼포도는 분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 알아놔야 되겠죠. 삼포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이게 좀 아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표준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3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지금 아직도 목이 좀 안 나와서 약간 이제 이야기할 때 목이 울리면서 이제 헛기침이 좀씩 나오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포도가 작을수록 자료들의 대표값 주위에 집중됨을 의미한다. 그렇겠죠? 그죠? 산포도라고 하는 거는 대표값 주변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산포도는 항상 양수로 나타난다. 당연하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대표값을 중심으로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산포도라고 한다. 그죠? 대표값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보이는 걸 이제 산포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개가 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뭐 여기를 뭐 다른 말로 만약에 음수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쓰지 않은데 전체를 다 이제 맞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없죠. 없음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하나라도 찍으면 틀린 답이 되겠죠.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전체 내용은 맞는 말이고요. 설명에서의 틀린 답은 이제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음을 쓰는 게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로 찍는 거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냥 찍기로 해서 찍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음 딱 썼을 것 같은데 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음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 쓰시오. 우리가 이제 각 3장에서 배웠던 각각의 용어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선 평균, 중함값, 절사평균, 합, 개수,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순서, 뭐 가운데 흡처프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용어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로서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1, 4분위, 3, 4분위, 그 다음에 제곱근,
중심이치 뭐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값으로, 그죠? 평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값으로 모든 데이터의 합이죠, 합. 그죠? 평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값으로 모든 데이터의 합을, 그죠? 모든 데이터 합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평균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거를 말로 풀어서 쓰다 보니까 혹시나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평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값인데 이 중에서 이거의 의미는 모든 데이터의 합을 그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값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말로 풀었으니까 혹시나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다. 그죠? 이거는 이 위에 또 다시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다. 아마 저 위의 내용을 알았으면 이 내용은 그대로 풀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사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과 그리고 중앙값의 장점을 갖는 대표값이다. 그죠? 그래서 절사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과 그 다음에 중앙의 값의 장점을 갖는 대표값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분위 편차라고 하는 건 뭐냐? 사분위 편차는 뭐 우리가 이제 1사분위 이제 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3사분위 수의 차를 2로 나눈 값이 된다. 그러니까 1사분위하고 3사분위의 차, 그죠? 차를 2로 나눈 값이 이제 사분위 편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엑셀 명령어의 의미를 쓰는 거였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산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는 표준 편차라고 했었고요. 얘는 외도. 그 다음에 요거는 속도. 첨도. 그 다음에 이거는 4분위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우리 책의 페이지로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거기 64페이지에 밑에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 잘 썼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복됐죠. 계급의 수하고 계급의 간격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했죠. 이거는 또 반복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급의 수, 계급의 간격 이거를 풀었으면 아마 이 마지막 것도 그대로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계급의 수는 이거고요. 그죠? 계급의 간격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죠?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으면 됐을 것 같고요. 혹시 틀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할 거고요. 혹시나 뭐 많이 틀리거나 이렇게 해도 너무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내용들은 앞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